처음 경매에 문을 두드릴 때는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어렵고 법률 용어들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전적인 관계를 경매를 통해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니 법률 용어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 학습을 믿습니다.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모르면 다시 보고 경매를 경험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용어들이 다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경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 2등 입찰자가 되었을 때 저한테 묻더군요. 차순위 매수 신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했죠. 그게 뭐죠? 하하, 이랬던 저도 지금 경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입찰하러 갔었으니 참 어떻게 보면 저돌적으로 행동이 앞서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경매뿐만 아니라 모든 배움이 그렇듯이 실전으로 옮기는 실행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움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해 주었다면 그 오아시스에 물을 마시는 것은 본인 행동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입찰하러 가면 낙찰자 발표 후 이런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란 무엇일까요? 입찰가를 가장 높게 적은 사람이 낙찰이 되고 이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2등으로 입찰가를 적은 사람 중에서 1등과의 금액 차이가 보증금보다 적을 때 이 사람에게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해가 언뜻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정가 10억, 보증금 1억의 물건이 있습니다. 입찰 종료 후 입찰금을 살펴보니 1등 낙찰자는 8억이었고 2등은 7억 5천이었습니다. 이러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보증금 1억 이내인 5천만 원이므로 2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등이 6억 5천이었다면 차이가 보증금 1억 초과인 1.5억 1억 5천이므로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액에 기준을 두어서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 여부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어떤 사유로 낙찰이 불어대거나 잔급을 미납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를 또 다시 진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합니다. 이러면 일단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 놓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잔금 납부 시까지 묶이게 됩니다.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 굴려야 하는데 돈이 고여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라리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또 다른 좋은 물건에 입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차순위 매수 신고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항상 투자자의 마인드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단 반드시 좋은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2등은 그냥 폐찰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우는 경매 용어, 차순위 매수 신고, 2등 입찰자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차이가 1등과 보증금 이내 차이가 나야 된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 말고 또 다른 물건에 입찰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인드를 바꾼다면 경매 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하는 직딩아빠 경지가였습니다.